안녕하세요. 오늘도 인터북입니다. 오늘은 단문쓰기와 장문쓰기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단문과 장문쓰기 중 어느 게 나의 글쓰기에 도움이 될지 판단해 보세요.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문장은 길이에 따라 크게 단문과 장문으로 나뉩니다. 단문은 주어와 서술어가 하나인 문장으로 목적어를 추가하는 정도의 문장입니다. 장문은 중문과 복문, 혼합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문은 주어와 서술어가 2개 이상 있는데 등위 접속사나 혹은 세미콜론으로 결합된 문장입니다. 두 문장으로 쪼개면 각각의 문장이 독립적인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복문은 주어와 서술어가 2개 있는데 등위 접속사를 제외한 나머지 접속사로 이루어진 문장으로 둘로 쪼개면 주절만이 독립적인 문장으로 기능합니다. 혼합문은 중문과 복문이 결합된 문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앞서 단문과 장문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제가 생각하는 단문쓰기와 장문쓰기에서 핵심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 핵심은 필력에 맞게 선택해야 한다. 두 번째 핵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세 번째 핵심은 글에는 리듬과 변화가 필요하다. 네 번째 핵심은 단문과 장문의 콜라보가 중요하다입니다. 각각의 핵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은 필력에 맞게 선택해야 한다입니다. 초보자는 아무리 짧게 쓰려고 해도 글이 길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항상 단문으로 쓰겠다고 의식하고 써야 합니다. 필력이 좋은 분이라면 단문과 장문 어느 글을 써도 좋은 글이 되겠지만 초보자가 장문을 쓴다면 주술 관계가 맞지 않는 비문이 되기가 쉽습니다. 생각이 엉키고 문법도 틀려서 잘 익히지 않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글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독자는 읽다가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문은 글을 처음 쓰는 초보자에게 좋은 선택입니다. 비유를 들자면 여러분이 사시는 집에 싱크대 수전이 낡아서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집에 있는 연장통에는 사용하기 쉬운 단순한 연장과 사용하기는 어렵지만 싱크대 수전 교체에 최적화되어 있는 연장 2개가 나란히 들어있다고 한다면 연장을 사용하는 사람의 숙련도에 맞춰서 그중 하나를 골라서 쓰거나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2개를 같이 써서 수전을 잘 교체하기만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글을 쓸 때도 단문과 장문을 어떤 걸 선택해서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글을 쓰는 사람의 필력에 맞춰서 선택을 해서 쓰면 됩니다. 단문을 쓰는 연습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보면 처음에는 글의 길이에 구애받지 말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되도록이면 길고 자세하게 써봅니다. 그 다음에는 단문을 의식해서 짧게 쓰다 보면 문장력이 받쳐주지 못해서 글이 빈약해지기 때문에 핵심 문장만 남기고 나머지는 잘라내면 좋은 단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입니다. 글은 독자에게 유익함을 주어야 하는데 글을 읽는 독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에너지와 시간을 들여서 그 글을 읽기 때문입니다. 작가는 독자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꺼내어 소개하고 글이 진행됨에 따라서 그 메시지가 파장을 만들어서 독자에게는 책을 꺼내 읽기 전과는 다른 영향을 미치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는 모든 문장 안에 일관성을 가지고 정확하게 담겨 있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핵심은 글에는 리듬과 변화가 필요하다입니다. 기성 작가들은 장문과 단문의 비율을 3대7 혹은 2대8로 적절히 섞어서 글에 리듬감을 부여해 보라고 조언합니다. 처음부터 비율을 의식하면서 쓰기보다는 글을 다 쓰고 나서 퇴고하는 과정에서 장문과 단문의 비율을 염두에 두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단문을 쓰다 보면 어느 순간에 뭐뭐 했다, 뭐뭐이다로 끝나는 문장이 나열되어서
글의 흐름이 끊기고 지루해지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단문과 장문을 섞어서 쓰게 되는 경우에 일상의 경험같이 우리에게도 익숙한 문장들이 있다면 단문으로 속도감 있게 쓰는 게 좋습니다. 글이 간결해지고 쉽게 읽히고 독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서 내용 전달이 빠른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풍경이나 상황에 대해서 아니면 글을 쓰는 주인공의 심리에 대해서 묘사를 해야 될 때는 단문보다는 장문이 유리합니다. 장문이 필요한 타이밍과 적절한 부분에 사입이 되면 보석같이 글의 흡입력과 매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핵심은 단문과 장문의 콜라보가 중요하다입니다. 장문과 단문은 명확하게 경과를 나누어서 써야 하는 게 아니라 글쓰기에서 서로 필요한 존재, 상호 보완적인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문의 대가로 유명한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자신의 저서 해밍웨이의 글쓰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소설을 시작했는데 잘 나가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러면 마침내 진실한 문장을 하나 쓰게 되고 거기에서부터 다시 글을 시작했다. 여기에서 해밍웨이가 말하는 진실한 문장이란 장문으로 글을 줄곧 써오다가 뭔가 글이 막혔을 때 글의 흐름과 호흡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문장을 단문으로 다시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글쓰기에서 문장이 매끄럽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단문과 장문의 콜라보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늘은 단문 쓰기와 장문 쓰기의 4가지 핵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그 핵심들을 떠올려 본다면 첫 번째 핵심은 필력에 맞게 선택해야 한다. 두 번째 핵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세 번째 핵심은 글에는 리듬과 변화가 필요하다. 네 번째 핵심은 단문과 장문의 콜라보가 중요하다를 생각하시면서 좋은 글 쓰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설 연휴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 드시면서 건강하게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